세계 최대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에서 80여 국에서 만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20개국에서 400여 명의 연사가 동시에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05개가 리더십 세션이었고요. 39개가 코칭에 대한 토픽을 담긴 세션이었어요. 임원에 대한 거는 24개 세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엑기스와 그리고 인코칭에서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4 핵심 키워드, AI가 점령했습니다. AI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했고, 어떻게 하면 학습할 수 있을지,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을지. 사실 리더십의 전환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리더이자 팔로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책을 이찬 교수님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왜 조직이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베스트 케이스들은 어디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버젯이 적을 때 정말 핵심 인재부터 우수한 사람부터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렇게 육성해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리터러시 계속 얘기해서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학습하시겠지만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직 많진 않더라고요. 이제 막 하기 시작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아직 해답을 같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민첩성입니다. 많은 부분에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지 되고,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생각도 열려 있어야 되고, 사실 노력도 해야지 되는 부분이어서 이 학습 민첩성을 어떻게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럼 휴먼 스킬,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인가 얘기할 때 코세라에서 분석한 내용으로는 대인관계와 셀프 리더십,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인지, 디지털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챗 GPT보다 사람이 좀 잘할 수 있는 건 이 5가지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한 게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좀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 협상력,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과 타인 지원과 코칭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고 강화시키면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컴핏할 수 없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3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저희 R&D 센터에서 다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업에 사실 6,000회 넘는 1:1 코칭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곳을 분석하고 있어요. 대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사실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장기간 함께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스타트업이 좀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점점 스타트업에서 예전에는 먹고 살만할 때 왔는데 지금은 시작할 때부터 투자를 좀 받으면 바로 옵니다. CEO 코칭부터 바로 시작하는 되게 건강하고 빠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원 코칭의 주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봤어요. 2021년에는 그냥 기본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 점점 그러면 어떻게 고객과 관계 강화를 하고 조직 성과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긍정적인 조직 문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조직 문화 지수가 안 좋았었거든요. 글로벌 최하위다라는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변화 입니다. 조직 리더십 강화랑 조직 내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메인 포커스로 왔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메일로 부서가 사라진다. 정말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막 구조조정이 IT 회사에서 이럴 때 남아있는 사람도 불안감을 느끼고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 심각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중요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 10 코칭 주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자신을 아는 부분, 내가 과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골프 하시나요, 여러분? 머리를 들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데 머리를 계속 드는 것처럼.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좋은 리더를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장님을 코칭할 때나 사장님을 코칭할 때나 임원분들, 전무님 뭐 할 때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뭘 다르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얘기를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코치님. 제가 어떤 걸 다르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 코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방향을 스스로 이해하고 설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레벨에서는 팀. 내가 맡고 있는 팀을 어떻게 역량을 잘 강화시킬 것인지. 가끔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상관없잖아요. 이 일 그냥 해야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다가도 근데 바로 이분에게 동기부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했더니 그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기부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토픽이 주어지게 되면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지, 뭘 노력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과관리와 소통, 관계 개선, 성찰, 마음챙김, 학습과 전략적 사고 문제 해결이 다 따라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코칭 세션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짧게 줄여주세요. 저희 임원분은 똑똑하셔서 한두 번만 해도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임원분한테 저희가 서베이 결과 항상 하면은 마지막에 왜 이렇게 짧아요?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우성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연장되는 곳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임원 코칭 평균 진행 횟수는 7.3회를 대부분 코칭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성공진단 석세스 파인더를 하고 한 번 정도 디브리핑을 해서 스스로를 알게 하는 정도가 1회고요. 대부분 다 4회 이상, 7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다 진행 횟수 한번 게스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36회 이상인 49회입니다. 투자를 계속 하세요. 사실 퍼포먼스가 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신임 임원들한테 5회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HR에서 그러면은 더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단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어요. 제가 200명 넘게 코칭을 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공진단을 시작으로 같이 코칭을 계속 함께 병행하셨고, 사실 당연진단도 다 있었는데 내부에서 평가받은 건 화를 내시거든요. 그전엔 잘 받았는데 올해는 좀 안 받은 건 상사랑 맞지 않아서다, 구성원이 별로다, 배치된 부서가 별로다, 막 핑계를 대세요. 근데 성공진단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결과까지 알면은 이래서 안 맞았구나, 내가 뭘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되셔가지고 하나씩 노력을 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정말 많이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좋아지시긴 하셨다고. 근데 멈추면 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지금 참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공진단에서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트래킹 해가지고 핵심적인 임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물어봤더니 혼란 속 실행력과 결정주도는 디폴트고요.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지 될 것인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만 C레벨까지 가고요. C스윗까지. 여기서 못하면 멈춰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칭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해요. 20년간 같이 일한 사람을 코칭을 혜택 주게 하고 싶다고 오너분이 이야기하셔서 코칭도 막 시작합니다. 근데 오너분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본인은 이거를 갑자기 나한테 왜 하라고 하시는 건지, 좋은 사인일까요? 나쁜 사인일까요? 정말 좋은 사인입니다. 사실 아낀다는 건데 아무도 안 받고 첫 번째 대상자가 됐을 땐 궁금해 하십니다. 좋은 장소에서 함께 코칭을 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느끼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인식이 안 돼도 너무 안 되시거든요. 내가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서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어떤 부분이 과하게 뛰어나고 과하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기서 밑에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셨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본인이 너무 싫어하는 역량, 인내심,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대화를 하면서 키워나가시는 게 또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코칭을 진행해서 적용하고, 저분 코칭 받더니 진짜 좋아졌고 변화되네요,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막 신청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HR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님, 제가 여태까지 HR을 15년 하는 동안 제일 크게 칭찬받았어요. 코칭 도입하고 가장 격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성공 경험이 많이 확산되면 조직 문화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결과가 나와요. 비판 수용성이 엄청 낮은 사람, 싫어하시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호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발전이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코칭 적용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조직의 코칭 문화 성숙도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조직의 코칭 문화 성숙도를 ABCD 점을 준다.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다를 거예요. 그쵸? 부서별로도 다를 수 있고요. 어느 곳은 정말 그 마이너스에서 시작되는데 코칭 3회 만에 막 A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몇 회 만에 코칭으로 조직 문화가 확 바뀌는 건 참 어려워요. 정말 최소 2년 이상은 꾸준히 C레벨부터 임원, 그 다음에 팀장 레벨, 그 밑에 핵심 인재들까지 같이 소통을 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지 정말 조직 문화가 변화됩니다. 탑10 실행 계획을 봤을 때 임원들도 원어원 면담이랑 코칭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비전과 전략 수립, 전문성과 역량 강화, 긍정적 피드백, 조직 문화 발전하기, 또 도서를 통한 학습, 구성원 소통 강화, 협업 이거를 다 원어원 면담과 코칭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받은 적이 없는데 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치님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학습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포브스에서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2024년에 번아웃이 임원들한테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번아웃으로 인해서 창의성과 혁신이 부족하게 되고요. 조직 문화가 되게 안 좋아지는데 본인도 집중력 부족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업무에 몰입도 못하고 사명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과도 고립되고 단절되는 상황. 너무 외로워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를 보다가 석세스 파인드에서 선호가 높은 것들은 리더십, 분석,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잘 적용해야 된다는 관습 수용과 소신, 협동은 되게 높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거 국내 저희 임원들을 분석했을 때 자족성, 셀프 서피션시가 낮으세요. 그리고 비판 수용성의 선호도도 낮아요. 생각보다 모험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모험은 본인은 싫어하십니다. 최소의 리스크로 모험을 하지만 크리에이티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을 내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치를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경력 및 전문성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임원분과의 퍼스널리티 매칭이에요. 좋아하는 대화 스타일도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회장님과 제가 또 이사님이 또 저희 담당자 PM분들이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CMS 코칭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AI 코치 매칭이 돼요. 제가 챗GPT한테 임원의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임원도 HR과 코치 그리고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칭을 통해서 이분들이 환하게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